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삭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심하게 병을 겪었죠. 미술관 알바 한번 해볼래? 그래서 가는 날에 공황 발작이 터진 거죠. 시외버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제 심장 터질 것 같고 식은땀이 온몸에 나면서 세워달라고 탁 이러는 순간 벨트를 차고 있어가지고 안전벨트를 허리를 이렇게 탁 잡는 순간 내가 지금 미쳤구나.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때 정신 나가서 그냥 뭐 고속도로 보고 눈에 하나도 안 매요.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랬으면 난리 났죠. 달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무릎에 폴더폰처럼 접혀서 엎드려서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고 한 2시간은 버스 탔던 것 같아요. 그런 채로. 네. 그 외에도 뭐 많죠. 막 20대 후반에는 막 죽으려고도 했고 우울증 막 심하게 오고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었죠. 바닥이었고 그때는 사람 눈도 못 맞췄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 내가 말 안 해서도 그렇긴 한데 그게 누군가가 너는 괜찮아, 넌 나도 그래, 뭐 그런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20대 완전 끝자락 후반이나 30대 초에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위로해주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해 아무도 못할 줄 알고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들 말 못하는 힘듦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만약 제 작품으로라도 읽으면서 나같이 아픔 겪은 사람이 있네 하면서 내가 아파봐서 아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그런 건강한 위로를 주고 싶다. 사실 뭐 신체적인 아픔인데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막 괜찮냐 뭐 이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티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병원 가면은 뭐 이력서나 뭐 이런 거 회사 들어갈 때도 걸린다 아니면 아직도 부모들이 오히려 더 기성세대들이 그런 걸 좋지 않게 본다. 자기 자식이 나약해서 그런 거다.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사실 그것도 병원 가면 치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힘든 겪는 저와 같은 걸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고 그게 안타깝고 그렇죠. 뉴욕만 해도 사실 그 정신병원에 갔다 와서 내가 그 진료서를 이제 이력서에 동봉해서 갖다 주면은 그게 가산점이 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산점이 네.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병에 대해서 나는 개선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좋은 인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친구한테 한번 20대 중반에 그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막 오글거린다는 듯이 그때 말하기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의식되고 나는 되게 뭐 위축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더 걱정은 하죠. 걔네들 나쁜 아이 걱정은 하는데 본인들이 아예 겪지를 못한 거니까 그게 그렇다고 겉으로 막 어디 팔이 부러져 붕대를 갖고 있다거나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뭐 골골댄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겪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걸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경험을 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아파본 사람도 아파본 사람끼리 알고 그 사람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고요. 그죠? 그니까요. 본인과 다르면 그저 그렇게 세게 말하면 취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거고 그냥 되게 감기 같은 거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제 작품도 그런 거였죠. 처음에 개인전 한 작품도 네. 그때 작품이 이제 마네킹이 이제 진공 포장돼가지고 비닐 속에 천장에 걸려
있고 사면의 벽면이 다 전신 거울로 돼 있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걸려 있는지. 이해한 상태로 작품을 보면 이제 그러겠죠. 저 비닐 그냥 손가락으로 푹 찔러서 쭉 찍고 나와도 되는 거죠. 왜 못 나오냐. 근데 이제 그 안에 갇힌 사람은 그 비닐이 철창 같고 엄청 콘크리트 벽같이 두껍게 느껴져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그래서 또 고립돼서 그 비닐 속에 갇혀서 자기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근데 아무도 누가 끌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제가 그냥 저러고 있을까 왜 저래?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안 되는 걸 해라. 이것도 엄청난 강요고. 잔인하죠. 네, 진짜 잔인한 말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그런 스스로 고립하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벽면에 전신 거울들이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 거울들이 서로 마주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물체가 거울을 보면 수천 개로 보이거든요. 엘리베이터처럼. 옛날 엘리베이터처럼.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뿐만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라. 주변을 좀만 더 둘러보고 너가 좀 더 힘듦을 나타냈을 때 도와줄 사람 얼마나 있다. 나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려면 경계를 흐려야 되죠. 그게 잘못됐다. 뭐 그런 인식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너 감기 걸렸어? 괜찮아? 이 정도로 끝내지. 감기 걸렸다고 어머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 것처럼 네.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병원을 편하게 가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좀 더 발을 나아갈 수 있죠. 발될 수 있죠. 그게 결국 골무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난동, 막 칼부림, 막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저는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모르지만 점점 고립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폭발한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네.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이삭 작가님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삭님의 활동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 왔으니까 또 이렇게 작가로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뉴욕 중심인 브루클린? 브루클린? 네. 네. 그쪽에 살고 있죠. 뉴욕 사랑이 원래부터 남달랐다고. 네. 마지막 생은 뉴욕에서 보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뉴욕을 너무 좋아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이제 자기 여행 가는 거나 이런 데를 DSLR 카메라를 머리 위에 설치한 저에 설치한 그거를 들고 거리를 그 도시를 한 2시간, 3시간 그냥 무작정 편지 없이 걷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뉴욕을 찍은 걸 그걸 막 보고 네. 뉴욕 관한 거는 막 영화는 막 다 쳐다보려고 그랬고 유명한 드라마 프렌즈 그 막 드라마도 막 2번, 3번 막 보고 너무 좋죠. 좀 사대주의 같지만 외국을 엄청 나가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뭐 집안 사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그래서 이래저래 기회가 없다가 이렇게 뒤늦게 나가게 됐죠. 네. 지금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제 거기 가게 살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도 예술을 하니까 예술이나 뭐 딱히 뭐 트렌드 뭐 이런 디자인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하고 또 빠르게 지고 새로운 게 또 다시 빠르게 나타나고 그런 흐름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거주는 거기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전시 때문에. 네. 그래서 전시한다고 한국에 매번 한다고 겸사겸사 들어온 것도 있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2가지가 있는데 전시할 때랑 이제 가족들이랑 그 외에 쉴 때 가족들이랑 어디 좋은 거 보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와이프가 막 좋아하고 신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막 맛있게 먹는 그런 놀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죠.
가족들과의 일상이 네, 가족들의 일상이 다들 일상이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맞네요. 음.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자랑하고 싶다. 근데 자랑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때에 누군가가 위화감이나 좀 그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 하긴 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겪다 보니까 오바해서 말하면 뭐 갓난이가 걸음걸이에 한 번 발 디디는 거조차 힘들 정도로 집에 나가는 게 힘들었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10년부터 엄청 빨리 뛰면서 덜컥 겁이 나서 막 그래서 맨날 도피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남들 제 주변에는 그 나이에 뭘 했고 그 나이에 뭘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걸 다 놓쳤죠. 해야 될 시기에.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딨냐마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나이에는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들 알다시피 그런 걸 느끼면서 부담감 때문에 더 무섭고 이렇게 미루다가 30대에 들어서면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때까지 해오고 준비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겁나서 시작한 것도 있죠. 더 사는 게 무서워질까 봐.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과거에 나한테 잘했다 그런 느낌. 자랑스러운 거네요. 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방 안에서도 못 나가던 내가 방 안에 문 열고 나가는 그 행동조차 자랑스럽다. 그 행동을 옮기고 한 게 작은 거 하나에 사람들 눈도 못 맞췄는데 사람 눈 마주치려고 노력했다. 그거 잘했다. 그런 거죠. 뭐 자랑할 게 그런 건데 그냥 그래서 힘든 사람들도 아니면 저 같은 걸 겪는 사람들도 막 사람이 목표를 잡으면 막 크게 잡으려고 그러고 막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초석이 필요하듯이 작은 하나하나 행동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아 여기 있구나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 살다 보니 한 행동에서 자기가 노력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잘했다.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 하나하나 그 행동들이 쌓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이루었다. 그 방향이 혹시 내가 생각한 게 아닐지라도 네. 그런 게 자랑스럽다. 그런 거잖아요. 네.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하네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30대 초반에 타임머신 타고 찾아가서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말해줘도 솔직히 바뀌는 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근데 뭐 말을 하자면 너가 그러고 있는 것도 네가 한심해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살려고 고민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지 말고 너무 주눅들이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가면 죽기 하겠어. 어떻게든 다 굴러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죠. 네. 여기까지 엔드레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엔드레 대화가 2회차인 사람은 처음이죠? 네,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어렵네요. 저번보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번에는 좀 숙취가 있어가지고 잘 말했어요.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시간 간 줄 몰랐고 아유, 내가 이런 생각 하는구나 대충은 알았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었으니까 그게 좋았죠. 나 자신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치. 지금 되게 불안하고 사실 그렇잖아. 막막하니까 답답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것도 지나가면
또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오빠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었어. 다들 알고 있지. 아는데 힘든 거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